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를 먼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육친에 대해서 육친을 써 나가도록 하죠. 예, 육친을 정리할 때는 항상 그 일간이 중심이 되죠. 지금 여기는 일간이 병일간이니까 병일간과 진의 관계, 병일간과 인과, 병일간과 병, 병일간과 진, 병일간과 갑, 그다음에 병일간과 을, 병일간과 미 이런 식으로 병일관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지지나 그 간이나 어떤 모양이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육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해 놓고 여기에다 그 육친을 정리해 놓도록 하죠. 물론 이렇게 원형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제가 꾸며서 여기다 이제 일간이 들어가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병일간이 들어가게 되고, 요거 이제 병일간 그대로 쓰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을 여기다 넣겠어요. 예, 육친하기 전에 뭐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천간이죠. 10개의 천간하고 그 다음에 12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양음 양음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갑을은 오행으로 목이 되는 거고, 병정이 화가 되고, 무기가 토가 되고, 경신은 금이 되고, 임계는 수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합이라는 게 있는데 간합을 할 때는 언제든지 6번째 오는 것이 합이 된다 그랬어요. 즉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갑이 1이죠. 1로 보는 거예요. 이걸 1, 2, 3, 4, 5, 6 6번째죠. 기가 6번째죠. 그러니까 갑하고 기는 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간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합이 되면 토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을은 뭐하고 합을 할 거냐? 을은도 역시 6번째죠. 1, 2, 3, 4, 5, 6. 그래서 을경은 합이 된다 그런 거죠. 을경합은 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은 합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편에 와서 지지죠. 12지지가 됐는데 여기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양음 양음으로 쭉 나가죠. 양음 양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이제 사지 볼 때는 여기 바뀌어요. 음양이. 그래서 사지 볼 때는 사와 해는 양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오와 자는 음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월을 말할 때도 인 그러면 1월인데 1월은 당연히 입춘이 돼야 입절이 돼야 와야지만 인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달력에 쓴 일이 1월이 되는 게 아니고 입춘이 돼야 1월로 본다는 거고 항상 입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볼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다시 이제 위에 가서 그 육친을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유튜브에 왔어요. 이렇게 유튜브의 검색창에서 이제 여기 보면 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애분, 사주, 육친, 숨겨진 격신 여기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갈게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사주 육친 숨겨진 격신에서 육친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항목으로 들어가면 육친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요리 들어가 보죠.
이걸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찾아가지고 정지,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정지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실제로 여기 들어가시면 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지금 병일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일간에 있는 곳에서 정지시켜 놨어요. 그럼 이제 병일간하고 지지가 만날 때, 12지지가 만날 때를 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서서 나온 문장 그 내용 중에서 요 병일간하고 뭐가 만난 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일간하고 여기 진이 만나면은 요것은 뭐냐면 식신, 공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걸. 요게 이제 육친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걸 다 외워서, 병과 병일간의 진이 만나면 식신이다는 걸 외워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굳이 몇 가지를 한다면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병일간이 왔다면은 이 표를 보고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병이 진을 만났던 식신이다. 또 병이 이제 만난 것이 또 미가 있었죠. 병이 미하고 만나면 이때는 상관, 나무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은 이제 겁재라고 되는데 겁재가 뭐냐면 병하고 이렇게 오가 만났을 때 이럴 때는 겁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겹재라고 하는데 이 겁재로 됐을 때는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이 겁재인 오가 죄송합니다. 겁재인 오가 월지일 때, 월지에 왔을 때 그때는 양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가 이렇게 형제로 부를 때도 있고 양인으로 되는데 월지면 양인인데 이때는 뭐냐면 이 힘이 형제로서의 힘이라든가 이런 힘들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찾아가지고 육친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찾아낸 것이 병하고 진이 만날 때가 식신 그랬죠. 그 다음에 진이 2개 있었죠. 그래서 식신을 그걸 가지고서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병일간에 대해서 연지에 진이 있었죠. 이게 바로 식신이 된다고 했으니까 식신 여기다 지니까 그죠? 간 여기다 이제 이것을 간으로 했고 여기가 간이고 지죠. 지에서 연지죠. 연내 지니까 진이었으니까 여기에 식신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병의 진 요거는 이제 일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지에다도 이제 식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은 일단 냈고 그 다음에 더 있는 게 뭘 찾아야 되냐면 요거 인하고 미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이제 병이 인하고 만나면은 계모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계모라고 쓰면 여기다 인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는 그 다음 이제 그 미가 있는 자리는 여기 미가 있죠. 미가 있는 자리는 병과 미가 만나면 상관 나무꾼이니까 나무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병에 인하고 만났을 때 병이는 월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계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편인 여기다 편인을 썼고 그 다음에 요거 미는 이건 화생토니까 상관이 된 거죠. 그래서 상관이 됐으니까 여기다 요것이 시지니까 시지에다 상관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건 이제 다 완성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식간과 만난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또 그냥 표를 또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그 12지하고 만났을 때 얘기했고 이번에는 식간과 만날 때를 말했죠. 그러니까 병일간이 갑하고 만나면은 갑과 만나면 편이 된다, 계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병일간이 을과 만났을 때는 이것은 정인, 친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병일간이 병과 만나면은 비견,
형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병이 갑과 만났을 때는 계모, 편인, 그 다음에 병이 을과 만났을 때는 정인, 친모, 병이 병과 만나면 비견, 형제. 요것만 이제 앞에다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앞에 정리의 내용을 좀 크게 해서 가져왔어요. 지금 이제 육친을 다 정리해 보니까 병일간 주위에 이렇게 7개의 신이 이렇게 늘어서 있죠. 그래서 보니까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고 비견이 있고 식신이 있고 편인이 있고 식신 상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들이 그 육친에 대한 설명, 즉 뭐 식신은 어떤 뜻이 있느냐, 편인은 어떤 뜻이냐, 이거를 알려면은 앞에 봤던 대로 다시 가면 돼요. 이렇게 먼저와 같이 똑같이 1분의 4주 육친 숨겨진 격신에서 이것을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뭐가 나냐면 이렇게 4주 육친의 숨겨진 격신에서 육친이 나오죠. 이 안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에쯤에 가시면은 그 육친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육친 설명 그래가지고 식신기억이 나왔죠. 이게 이제 쭉 정지해 놓았는데 여기 들어가면서 식신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것이 또 설명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호당께 상관께 나오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린 못하고 이렇게 해서 찾는 거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다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것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육친의 내용, 설명 내용은 이제 보셨으니까 알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7개의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제일 강하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제일 강한 힘이 강한 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월에 있으면 월지에 있는 것이 제일 힘이 강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이니까 편인의 힘이 제일 강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연에 있는 것은 좀 힘이 약하다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힘이 강하니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여기에 있는 그 육친을 시키면은 일을 잘하겠죠. 힘이 강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격을 만들 때도 그래서 이 월지의 육친을 격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격에 쓰려고 하는 육친이 이것이 흉신이 되면은 흉작용을 하는 것을 격으로 대장으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이 편이라는 것은 실은 이것은 흉신에 해당돼요. 흉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큰 흉작용보다도 식신을 만나게 되면 흉작용을 하게 돼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편인 자체를 신으로 어떤 업무를 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잡기는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육친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가 식신 그러면은 육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식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주란 말을 이제 써봤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공주라는 것은 이임금의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하죠.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 풍족하다는 의미가 있고 식신은 재를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로 바꿔본 거죠. 또 이 공주는 뭐하고 관계있냐면 온달과 관계가 있어요. 바보 온달에 해당되는 온달, 편관인데 편관이란 것은 요건 흉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편관은 칠살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칠살 그런 말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가져왔네요. 여기 가래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여섯 번째는 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되면, 이것이 그 살이 되는 거예요. 그 편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간목에 대해서는, 금이, 여기 경이 금이니까, 금극목에서 이걸 극하니까 이것을 편관이라고 불러. 이렇게 일곱 번째 오는 것이, 그 편관이 돼서 본신을 극하는 힘이 강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칠살이라는 말을 일곱 번째다 그래서 칠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이제 그 다음 것이 을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을도 역시 일곱 번째와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일곱, 이것도 이제 편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간일 때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살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양일 때를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온달이다 그런 말에 왔을 때 온달일 때는 공주가 있었을 때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와 같이 온달이 그 장군으로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공주를 만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없으면은, 식신이 없으면은 이 편관은 금이 목을 크게 해서 안 좋게 되죠. 극을 당하니까. 이게 강력한 힘으로 극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 않게 봐서 칠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뭐가 있냐면 이 공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또 이제 여기다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육친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주로 많이 이제 살펴봐야 될 거에 대한 것만 이제 정리한 거죠. 이렇게 겁재나 비견은 다 본심과 같은 거니까 형제와 같은 것인데 이때 이제 그 겁재가 이것이 월지에 있을 때는 양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이 겁재가 일지에 있을 때는 일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 육친의 그 표 먼저는 이제 병일간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 각각의 표의 아래에 보면 다 적어놨어요. 양인 되는 건지 일인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별도로 애울러 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되는 비겁은 다 비겁은 본신을 도와주니까 본신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 반면에 어떤 나쁜 작용이 있냐면 이렇게 재물을 편재나 정재는 다 재물인데 재물을 극하는 그런 나쁜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신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나쁜 것이 뭐냐면 재물을 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극작용을 그러니까 재물을 극하는 것이 나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겁재로 된 양일 때, 즉 겁재로 된 양이란 건 월지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월지에 있을 때를 양이라고 하니까 월지에 있는 양이 됐을 때는 재물이 곁에 있으면은 남아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또 봐야 돼요. 사주 그 전체를 판단할 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요 아래 식신 공주는 온달을 제살해서 큰 장수가 된다. 즉 이것이 편관이 7살이었죠. 일곱 번째 왔으니까. 그래서 7살일 때는 혼자 있으면은 본신을 극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안 좋죠. 본신이 남아나질 않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때는 공주가 있으면 공주가 온달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 동화에도 나오죠. 그 바보 온달을 큰 장수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공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주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사주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나무꾼 상관인데 나무꾼하고 선녀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화에 나오죠. 동화책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건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설명드릴게요.